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유 없이 얼굴이 붓고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몸이 유난히 무거운 날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어제 피곤했겠지, 나이가 드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의학적으로 조용한 붕괴라고 부르는 과정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는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혈관벽이 미세하게 찢어지고 세포가 산화로 녹슬어가고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작은 염증이 점점 쌓입니다. 이 조용한 손상은 처음엔 아무런 통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지요.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위기는 이렇게 서서히 다가오고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사고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막는 데 필요한 건 고가의 건강식품도 극단적인 운동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 흔해서 가볍게 여겨온 비타민 관리입니다. 비타민C를 어떻게 써야 몸의 붕괴를 막고 정말로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곤할 때 먹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오늘은 몸이 매일 살아남는 과정 속에서 비타민C가 수행하는 진짜 역할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이 어떻게 비타민을 빠르게 소모시키고 어떤 작은 행동이 당신의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오늘 이후 당신의 몸이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생활 리듬의 설명서가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위험한 방식으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관리로 돌릴 수 있는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실전 건강 지식을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거울 속의 얼굴입니다. 그 얼굴이 전날보다 조금 더 칙칙해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피곤하지도 않았고 전날 무리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얼굴빛이 어둡고 몸속 어딘가가 무겁게 가라앉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요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이 변화는 결코 가벼운 신호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산화라는 조용한 손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지요. 산화는 녹이 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금속이 공기 속에서 서서히 녹슬듯이 우리 몸의 세포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손상은 통증 없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세포는 매일 조금씩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못한 채 쌓이면 어느 순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혈관 안쪽 벽이 미세하게 파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불편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틈은 산화된 세포 찌꺼기와 지방이 달라붙기 좋은 자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혈관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액이 흐르지 않으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 준비된 사고입니다. 조용한 위험이었지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산화를 막는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20대에는 단 하루만 쉬어도 몸이 금방 회복되지만 50대 이후로는 회복 시스템 자체가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같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손상은 더 크게 쌓이고 복구는 더 느리게 진행되지요. 그래서 나는 예전보다 더 피곤하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다 같은 느낌이 점점 잦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화는 느리게 오지만 산화는 빠르게 쌓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방치한다고 해서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화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더 깊어지고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몸이 미세하게 무너지는 이 과정은 잠들지 않습니다. 잠든 것은 우리뿐이지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는데도 얼굴이 쉽게 붓고 감기 증상이 오래가고 작은 상처 하나가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는 상황 말입니다. 때로는 이유 없는 피로가 계속 밀려오고 오후가 되면 머리가 멍해져 집중이 어려워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전문의들은 이런 현상을 체내 미세 손상의 진행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런 손상이 대부분 비타민 결핍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비타민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요? 저는 과일도 자주 먹고요. 채소도 매 끼니 챙겨 먹어요. 하지만 그 믿음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믿어온 건강 습관 속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던 오해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오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산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고 회복 능력을 떨어뜨려 건강을 위험하게 만들지요. 가장 흔한 첫 번째 오해는 과일만 먹으면 비타민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일은 비타민C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분입니다. 당분은 혈액 속에서 빠르게 소모되며 혈당을 끌어올린 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에서 비타민C의 체내 유지 시간은 극도로 짧아지고 결국 하루 내내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과일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비타민C가 몸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분과 함께 빠르게 사라지고 말지요. 두 번째 오해는 야채를 많이 먹으니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샐러드나 채소 반찬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비타민이 채워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는 열과 빛에 약합니다. 조리 과정에서 40% 이상, 오래 두었을 때는 최대 70%까지 파괴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조리된 음식, 배달 음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에서는 비타민C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더욱 낮아집니다. 평소 야채를 많아 먹는다고 해서 실제로 충분한 양을 섭취하고 있지는 못한 셈이지요. 세 번째 오해는 비타민은 피곤할 때만 챙겨 먹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피곤할 때 비타민을 먹는 것은 일종의 응급처치에 불과합니다. 몸속 세포는 하루 종일 산화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피로가 왔을 때만 비타민을 섭취하는 방식은 타는 불에 한 번씩 물을 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길은 잠시 잦아들 수 있지만
이 방식은 불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세포 손상은 계속 진행되며 피해는 누적됩니다. 비타민 C는 피로를 느끼기 전에 꾸준히 보급되어야 합니다. 미리 채워져 있어야 몸이 손상을 복구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피곤함, 붓기, 자주 생기는 작은 멍,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불편한 느낌, 목이 칼칼하거나 감기가 쉽게 걸리는 현상. 이는 모두 비타민 결핍이 보내는 초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속 산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혈관의 미세한 파열은 회복되지 못하며 결국 큰 병의 위험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결핍이 매우 조용하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누적될 때까지 방치하게 되지요. 이 조용한 위험이 쌓이면 감기 하나에도 오래 앓게 되고 작은 염증이 점점 크게 번지며 면역 시스템은 부담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 결과 회복이 늦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작은 감염에도 크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은 바로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손상을 복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필요한 재료가 부족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재료의 핵심이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C는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길래 부족하면 이렇게 위험해지는 걸까? 이 궁금증을 풀어야만 우리가 매일 비타민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비타민 C는 단순히 필요할 때 먹는 상비약이 아닙니다. 몸속에서 매우 명확하고 매우 중요한 세 가지 방어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역할을 이해하면 비타민 C가 왜 하루도 빠지면 안 되는 영양소인지, 왜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해지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집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벽이 조금 부서지고 바람이 새고 물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손상은 크지 않지만 계속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균열 하나가 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C의 역할은 바로 이 균열을 매일매일 복구해주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녹 방지제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수많은 활성산소에 노출됩니다. 스트레스, 자외선, 가공식품, 수면 부족, 심지어 걷지 않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조차도 몸 안에서 산화를 일으킵니다. 이 산화는 금속의 녹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쌓이면서 세포를 변형시키고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비타민 C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몸속에 쌓이기 시작한 녹을 닦아내고 더 번지지 않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세포 청소부라고도 불립니다. 이 청소 과정이 원활해야 피부가 맑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두 번째 역할은 응급복구 기사입니다. 몸을 지탱하는 모든 요소의 중심에는 콜라겐이 있습니다. 혈관, 피부, 관절, 근육, 잇몸, 장기까지 모든 조직은 콜라겐을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문제는 콜라겐을 만드는 과정에 비타민 C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은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손상된 조직도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부족은 혈관벽이 약해지고 잇몸 출혈이 생기고 멍이 잘 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 증상이 아니라 몸의 구조물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실제로 혈관은 하루에도 수십 번 미세하게 파열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타민C가 콜라겐을 재생시키며 금방 복구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조금씩 약해지고 그 약함이 쌓이다가 어느 날 큰 사고로 연결됩니다.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병이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복구 과정의 실패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비타민C는 그 복구를 매 순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기사입니다. 세 번째 역할은 엔진 점화 장치입니다. 뇌는 비타민C를 다른 어느 장기보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뇌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산하며 기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비타민C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안정감을 주는 도파민 같은 호르몬도 비타민C 없이는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가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C가 뇌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더 중요해집니다. 뇌세포는 산화에 취약하기 때문에 작은 손상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판단력 흐려짐, 몸의 반응 속도 느려짐 등이 결국 일상 속에서 조금씩 나타나지요. 이런 변화 역시 비타민C가 부족해져 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치명적입니다. 비타민C 부족은 처음엔 아주 작은 신호로 다가옵니다. 눈으로 봐도 잘 티나지 않고 몸에서도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결핍은 마치 금이 간 유리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서서히 균열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균열이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번져 유리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몸도 갑자기 붕괴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몸은 작은 경고를 보냅니다. 입안이 잘 얼고 잇몸이 붓고 작은 멍이 쉽게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가볍게 넘깁니다. 혈관벽이 제대로 복구되지 못하면서 조용한 틈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틈은 처음엔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그 틈은 마치 오래된 고무 호스처럼 약해지고 얇아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부에서는 지방과 염증 성분이 들러붙어 점점 길이 좁아지고 피가 흐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혈관이 막히는 그 한순간 심장의 박동이 흔들리고 뇌의 혈류가 갑자기 끊기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상황을 갑자기 쓰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비타민C 부족으로 수년간 방치된 미세 손상들이 조용히 쌓이고 쌓여 마지막 한순간에 폭발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비타민C 부족이 가진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누적된다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타민C 부족은 혈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 역시 큰 타격을 받습니다. 뇌는 평소에도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활성산소에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뇌세포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잃습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변화는 뇌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천천히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변화도 빠릅니다. 콜라겐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부는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작은 상처도 아물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잇몸은 약해지고 피가 쉽게 나지요. 이 역시 단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의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날이 늘어나는 것도 비타민C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눈은 혈관이 모여 있는 기관이라 혈관 복구 능력이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몸의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고 복구 시스템이 멈추며 결국 몸 전체가 한 방향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방향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희망도 있습니다. 몸은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능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필요한 재료가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재료를 다시 채워 넣기만 하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를 보여줍니다. 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첫 번째 재료가 바로 비타민C이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도대체 얼만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있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비타민C는 몸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비타민C를 일정 농도로 하루 종일 유지해 주는 것이 핵심이지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비타민C가 수용성이라는 점입니다. 수용성은 몸에 오래 머물지 않고 혈액 속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몸속 농도는 빠르게 떨어지고 결국 부족한 시간을 메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7시간 간격 3회 루틴입니다. 아침 8시, 오후 3시, 밤 10시처럼 하루를 3등분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채워 넣는 방식입니다. 이 루틴의 장점은 단순하면서도 효과가 빠르다는 점입니다. 혈액 속 비타민 농도가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되며 세포 손상 복구가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복용 타이밍입니다. 비타민C는 공복에 섭취했을 때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위 점막이 약한 분들은 불편함을 더 크게 느끼지요. 그래서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 후 20분 뒤를 추천드립니다. 이 시간대는 위가 음식으로 어느 정도 보호되고 흡수 효율도 높은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 한 컵을 들이키며 비타민을 삼키는데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을 권합니다. 바로 물 3모금 방식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물 3모금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면 위에 부담이 줄고 비타민이
더 편안하게 흡수됩니다. 고령층이나 위가 예민한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은 비타민C가 몸에 더 오래 머물도록 도와주는 음식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방이 부족한 식단은 비타민 유지 시간이 짧습니다.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 같은 좋은 지방을 소량 곁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음식들은 비타민이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줍니다. 비타민C를 오래도록 지켜주는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반대로 비타민C를 빠르게 소모시키는 음식과 습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술, 초콜릿, 튀김류, 탄산음료, 과도한 카페인은 비타민C를 급속도로 파괴합니다. 섭취 전후 12시간 동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런 음식들을 자주 드신다면 비타민C 부족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 어떤 분에게는 비타민을 더 많이 먹는 것보다 비타민을 지키는 습관이 우선일지도 모릅니다. 비타민C는 값비싼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합니다. 당장은 티가 나지 않아도 하루,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피부가 밝아지고 피로가 덜 쌓이며 작은 상처도 더 빨리 아물고 무엇보다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렇게 비타민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제를 먹는 행동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건강한 방향으로 다시 잡아주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정말 내 몸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단지 회복할 재료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은 크게 결심해야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몸을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거창한 운동도 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바로 작은 규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규칙이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이 바로 비타민과 생활 리듬 관리입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이 3번의 작은 행동이 체내 산화를 줄이고 혈관 복구를 돕고 뇌를 안정시키며 당신의 하루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꿉니다. 몸은 우리가 지켜주기만 하면 언제든 회복합니다. 혈관은 다시 탄력을 되찾고 피부는 다시 맑아지고 피로는 천천히 줄어들고 작은 상처는 예전처럼 빠르게 아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분명하고 꾸준하며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변화를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순간은 아침에 눈을 뜰 때입니다. 과거처럼 몸이 무겁지 않고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음을 하루 중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몸을 지키는 일은 하루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속해야 하고 내 생활 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몸은 서서히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오고 건강 수명은 더 길어집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키우는 방법, 나이가 들어도 쓰러지지 않는 생활 리듬, 그리고 건강을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실제적인 지식을 계속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가장 간단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또는 친구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은 우리가 지키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